네, 9월 월간 종가 형성을 코앞에 두고 비트코인의 흐름이 아주 요란합니다. 66,000달러 위로 올라섰다가 다시금 63,000달러대로 후퇴한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황소와 곰의 세대결, 이 9월 종가 마감에 대한 세대결이 굉장히 빡세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고, 일단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자리한 62,600달러 위에서 가급적이면 지금 수준보다 조금 더 위에서 종가 마감, 월간 종가를 마감해 준다라면 산뜻한 10월 억토버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고조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61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빠졌는데 57%대 초반으로 후퇴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도미넌스가 저항받고 좀 더 쭉쭉 빠져주면서 알트 시즌으로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줄 수 있을지, 이게 또 10월의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10월, 11월, 그리고 4분기 전체, 과연 올해는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인가? 일단 기대감이 굉장히 좋죠. 평균적으로 9월은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확장, 각국 중앙은행들의 피보팅에 힘입어서 9월에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여줬고, 그렇다 보니까 상승만 하는 10월, 억토버, 투더문을 하게 되는 11월, 문벤버, 이런 것들이 이번에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관전 포인트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상황과 공통적인 요인들이 또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더도 덜도 말고 에버리지, 평균치만 가라. 평균치만 가면 반감기 이후 조정 마치고 본격적인 반감기 포물 선형 랠리에 맞춰가지고 여러모로 괜찮은 시기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 안팎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을 굉장히 흥분하게 만든 이 대표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 이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지금 약발이 간단치가 않아요. 이 중국의 주요 주가 지수가 지금 기록적인 이 폭등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게 이 상하이 선전 증시의 시총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이 CSI 300 지수가 무려 9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의 경기부양책 발표 이후부터 계속해서 연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하루 전에 중국 인민은행이 하나 더 덧붙였는데 10월 말까지 시중은행들의 기존 부동산 대출 금리를 일괄 인하한다. 이렇게까지 지금 덧붙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도 내수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작정하고 공산당이 지금 유동성 확장, 머니 프린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지금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거 아주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한 게 결국에는 비트코인 강세장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 이거 사실 역사적인 어떤 반복성의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건데, 이 DL 뉴스에서 기사화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2조 위안 규모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비트코인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돈이 풀릴수록 암호화폐 시장에는 호재다. 이 중국 정부의 대규모 특별 국채 발행, 지준율 인하 등은 비트코인 시장의 상승세를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에 이어서 중국 인민은행까지 이렇게 유동성 확장으로 본격적인 경기 부양에 꽤나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 결국에는 돈 들어오면 노져올 수 있고, 노를 위쪽으로 뒀다 보니까 비트코인 반등할 거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대부분 암호화폐와 관련된 활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 투자자들은 홍콩 소재 기업들을 통해서 우회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거는 사실 중국이 표면적으로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정책을 금지 정책으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뒷구멍 열어놨다.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게 이렇게 지금 약간 사실상 과도기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중국에서도 머지않아서 암호화폐 오픈, 비트코인 합법화 이렇게 오픈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그렇게 머지는 않은 것 같다.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고 홍콩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되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게 중국 공산당의 오케이 사인 없이 가능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아서 헤이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진핑 주석이 은행들에게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하도록 지시를 한다라면 진짜 바추카포급 이 강세장 가능성이 자리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지금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유동성 확장이 벌어졌던 시기가 대부분 이 4분기 그리고 이듬해 1분기에 걸친 적이 많았고 지금 가장 최근 이게 상징적으로 굉장히 눈에 띄게 보여지는 게 작년 상황입니다. 작년 4분기 때부터 1분기까지가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들어왔었고 공교롭게도 비트코인은 이때 어마어마한 반등세를 보여줬고 알트코인들은 알트 시즌을 의미 있게 보여주면서 시장 전체가 아주 화끈하게 움직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갖게 만들었던 그런 시기와 일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돈을 풀면 비트코인은 반등하다더라 라는 것은 일종의 통계 원칙 비슷하게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작정하고 돈 뽑아내고 있고 이미 증시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10월부터 곧 따라갈 거야. 뭐 이런 부분들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코인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업토버 10월에도 이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은 9월에 약세를 보였고 트레이더들은 높은 가격에 베팅하는 것을 꺼려왔다. 하지만 글로벌 통화 정책 완화, 여기에 엔화 약세, 기관 투자 증가, 미국의 우호적 움직임 이런 것 등의 영향으로 최근 상승세를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서 온체인 결제 기업 이 소파 ORG의 아우구스틴 판이란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암호화폐와 S&P 500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우호적인 거시적 배경이 4분기까지 암호화폐 가격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의 암호화폐 지지 발언에 따라서 단기 가격 움직임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대통령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는 그냥 호재입니다. 트럼프의 당선은. 해리스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조금 강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이전 대비 상당히 적극적인 지지, 암호화폐 산업 지지 멘트를 날려줬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수위가 올라가 준다라면 충분히 더 낙관적인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도 순유입이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2억 달러 규모가 순유입됐는데 비트코인이 10억 7천만 달러, 이더리움이 8,690만 달러 순유입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쉐어스는 미국의 비둘기파적인 통화정책 기대감과 긍정적인 가격 모멘텀으로 3주 연속 순유입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거래량이 이에 걸맞는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다. 아직 조금 더 제대로 달라붙으려면 멀었다 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거겠죠. 매트릭스 포트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펀딩 비율이 지금 0에 가깝다. 이건 최근 상승이
현물 매수세에 의해서 주도됐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상승세가 더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다. 앞으로 롱 포지션이 늘어나면서 비트코인 추가 상승 여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10월을 앞두고 꽤나 긍정적인 10월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GX 스퀘어 캐피털이라는 헤지펀드, 암호화폐 헤지펀드인데 여기에 설립자 CK 쩡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대선 양당 후보는 부채와 적자를 해결할 만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어느 쪽이 당선되든 비트코인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4분기에 강세를 보일 것이다.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달성할 수 있다라면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는 비트코인 등 위험 자산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바라보나 저렇게 바라보나 이렇게 바라보나 엄청 지금 빡세게 고조된 상황이다 라고도 정리할 수 있겠죠. 실제로 지금 2013년 이후 4분기의 비트코인 수익률을 바라보면 전체 7번이 플러스 평균 88.84%. 여기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는 더도 덜도 말고 역사적인 평균치만 딱 그 평균치만 맞춰줘라. 그런데 88% 사실 굉장히 좀 빡센 숫자긴 한데 2013년은 약간 의외라고 해도 되겠죠. 479%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빼고 그냥 더도 덜도 말고 작년 4분기 정도만 가자. 이런 정도는 우리가 또 현실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통계에 근거한 기대감이 아닐까. 그래서 이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막연한 기대감이라기보다 나름의 데이터 그리고 사이클 주기, 거시경제적인 재료들 이런 것들과 맞물려 있는 그런 기대감이라는 거. 이런 거는 막연한 희망회로랑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 그런 점에서 좀 더 기대감을 키우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분석가 맥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매번 사이클 주기에서 10월에 상승장이 시작됐다. 2016년에도 반감기 이후 어리버리 치다가 10월부터 폭등 시작. 2020년 같은 경우에도 반감기 이후 어리버리 치다가 10월부터 폭등. 요때 참 대단했었죠. 저번 반감기 랠리.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반감기 이후 지금 6달 넘게 어리버리 치다가 폭등할 거야. 그러니까 폭등 랠리의 시작점, 반감기 랠리의 시작점이 마련이 될 거야. 역사적으로 그래 왔거든. 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반복성. 이걸 사실 이번에 반복 안 되면 어떡해? 이런 반문도 가능하겠지만 사실 그런 전제를 빼면 다시 말해서 역사의 반복성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반감기 패턴에 대한 신뢰에 해당하는데 그거를 배제시키고는 비트코인 투자를 하기에는 아마 심정적으로 간단치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분석가 요다도 꽤 긍정적이에요. 비트코인은 지난 220일 동안 지금의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 박스권 고점은 74,000달러, 저점은 49,000달러. 이 박스권 돌파 이후에 랠리가 어떻게 될지 상상해봐. 뭘 상상해봐. 10만 달러 돌파한다니까? 이건 이제 이번 사이클 고점을 지금 12만 달러 이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의 가격이 고점이 될지 알 수는 없겠지만 10만 달러 언저리에서만 그런 가격을 만들어줘도 어마어마한 숫자다. 이렇게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사실 고용 데이터 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물가지수 데이터 이 숫자 2% 타겟 여기에는 이번 PCE도 그렇고 근접한 숫자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관심사는 이제 노동시장으로 고용지표로 옮겨지고 있고 이걸 통해서 경기 침체의 방향성을 해석하고 이게 시장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고 그걸로 인한 방향성 세팅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번 주 간단치 않습니다. 고용지표 데이터 발표 일정이 먼저 현지 시간으로 9월 30일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전미 실물경제협회에서 경제전망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아마도 기존에 보였던
비둘기파적인 멘트를 해줄 텐데 강도, 어느 정도 뉘앙스와 어느 정도 강도로 멘트를 날려주느냐가 시장에 또 변동성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10월 1일에는 8월 구인 이직 실태 조사, 10월 2일에는 ADP 9월 민간 고용 통계, 3일에는 노동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4일에는 노동부의 9월 고용 동향 발표, 이렇게 줄줄이 한 주 내내 변동성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시장의 예상치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9월 신규 취업자 수는 지금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8월 실업률과 같은 4.2%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도 덜도 말고 시장 예상치 정도로만 나와주면 된다,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고, LPL 파이낸셜의 애덤 턴퀴스트는 이번 주 증시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노동시장 지표다. 만약 9월 신규 고용이 기대 이하로 나타난다면 시장은 된서리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나온다면, 시장 예측치보다 안 좋게 나와준다면 이건 또 경기 침체 시그널로 번지게 되면서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증시와 비트코인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빨리 올타임 하이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마일스 도이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P 500은 지금 연중 최고치보다 9% 정도 높은 수준인데, 비트코인은 연중 최고치보다 11% 정도 낮은 수준이다. 비트코인이 증시를 따라잡아서 올타임 하이 대비 9% 상승한다라면 81,000달러가 된다. 증시 따라간다.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 기계적으로 대입했을 때 8만 달러 위로, 이렇게 되면 아주 의미 있는 또 숫자가 우리를 맞이하게 되는 거겠죠.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보유량도 5년 최저치, 이거 상당히 지금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소에 보유된 비트코인의 물량이 최저치라는 것은 그만큼 매도 압력을 엄청 낮추는 시그널이고 강세 신호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10월 그리고 4분기 전체를 기대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지금 요인들이 겹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져서 시너지를 내게 된다면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꼭 바라보고 싶은 게 지금 알트 시즌이죠. 알트 시즌 인덱스는 오늘자 37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 멀었는데 딱 요 정도 한번 치고 올라가면 또 정신없죠. 그래서 알트 시즌 인덱스가 반등하는 그런 상황도 10월부터는 조금 바라볼 수 있으면 너무 많이 좋을 것 같고, 꼭 바라볼 수 있을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9월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10월로 접어들고 있는데, 9월 한 달 동안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10월부터 우리 함께 의미 있는 시장 상황 바라보면서 전략적으로 냉정하게 시장 대응하면서 각자의 목표 꼭 달성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